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명치가 아프고 복통이 있으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두통과 어지럼증도 생깁니다. 단순하게 채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위염은 위점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위점막은 위상과 소화액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으로 덮여 있는 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벽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위점막의 염증이 유발됩니다. 위염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위염이 유발돼서 3주 이상 된 경우를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위염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 위염의 경우는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복통과 소화불량이 나타나면 체했다 혹은 급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증상으로는 명치가 아프고 토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숨쉬기도 힘들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원인은 대부분이 급작스러운 자율신경장애로 인해서 교감신경은 흥분되고, 반대로 소화기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면서 위장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위장운동이 멈춘 것입니다. 이때 손따기를 하면 말초신경 자극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 중추신경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교감신경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채기가 풀리기도 합니다. 채기는 병명으로 따지면 급성위염이나 급성적인 기능성 위장장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능성 위장장애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복통,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구역감이나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체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음인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속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납니다. 구역감이나 구토도 동반되고 쉴 새 없이 트림을 하고 방귀도 자주 낍니다. 또한 복통도 나타납니다. 위염의 복통은 상복부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련통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합니다. 위염 복통은 상복부에 갉아먹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보통 이러한 느낌은 식사 후에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간혹 식사를 하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염에서도 위장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염 부위에서 출혈이 생겼다면 토요를 하거나 검은색 대변을 보게 됩니다. 보통 위염에서 위궤양으로 진행되었을 때 출혈의 경향성은 커집니다. 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보입니다. 마치 흡연을 한다고 해서 모두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위염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후, 큰 수술 후, 부상, 화상 등은 급성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위험도 증가합니다. 위염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론병이나 셀리악병, 하시모토 갑상선병과 제1형 당뇨병도 포함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데,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피부가 창백하게 변하고 식욕도 떨어지면서 위장장애도 생깁니다. 임상적으로 위염의 분류는 주로 내시경 소견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흔하게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구분됩니다. 표재성 위염은 위점막의 표층에 국한된 염증으로 증상은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란성 위염은 위점막에 얇은 상처가 관찰됩니다.
미란성 위염이 심해지면 상처 부위에 궤양이 생겨서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들이 투영되어 보이는 만성 위염 중 하나입니다. 오래되면 위 점막이 위축되면서 일부 기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철분, 엽산 및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빈혈이 유발됩니다. 장상피화생은 위 점막의 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현상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전암성 위염입니다. 그래서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도 필요합니다. 우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므로 과음을 피하고 탄산음료와 커피 또한 과도한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가공육이나 훈제 음식에는 니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합니다. 대신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과 같이 십자가 채소는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너무 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도 좋고 요구르트, 유산균 제제도 좋습니다. 양방에서 위염의 치료는 유산 억제제, 유산 중화제, 항생제 등을 처방합니다. 증상이나 특징적인 합병된 질환이 있다면 해당 약물을 투약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위염은 복통, 초잡, 위안통, 구토, 식적 등의 범주에 속합니다. 원인은 위열, 위허한, 감기 울결, 담음, 비위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황현해독탕, 향사팽이산, 소요산, 바나사심탕, 육군자탕 등이 효과적으로 처방됩니다. 위염에 도움이 되는 차로는 유금피나 포공형, 감초, 맹문동 등이 좋습니다. 유금피나 유백피는 느릅나무 껍질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염 작용을 나타냅니다. 포공형은 민들레로 뿌리와 줄기, 잎 전체를 모두 약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 위산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감초는 특히 위 점막이 헐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혈압 환자들은 과용하지 않습니다. 맹문동도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다만 속이 냉한 경우는 설사에 주의합니다. 침구 치료도 위염으로 인한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환, 족삼리, 양문, 내관 등이 좋고 스트레스성인 경우는 태충, 신문 등을 추가합니다. 사암침법으로는 위정격, 신정격, 간승격 등을 다용합니다. 속이 냉한 경우는 중환, 관운, 족삼리 등의 뜸 치료도 좋습니다. 위염은 흔한 병명이지만 방치하면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만성 위염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진단되었다면 더욱더 철저한 식이요법 및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방치된 위염은 위험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위염과 위암 걱정 없는 속 편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